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단기 고점 이후에 수급이 시장이 분산되면서 어떠한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가 올해 반등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차 전지는 결코 꺾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제2의 에코프로가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전지가 사실 시장에서 성장이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수급이 워낙 급격하게 커졌죠. 2차전지의 급변동에 MTS를 켠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나 이게 2차전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은 사람들이 사놓고 한번 보고 끌 텐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MTS에 접속한 투자들이 급증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 농협투자증권 5개사에서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86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달 6월달 대비해서 12% 이상이나 급증을 합니다. 10만 명이 넘게 급증을 한 거죠.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MTS를 많이 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매도하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접속해서 머무르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국내에서 2차전지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갖고 있는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거래대금은 2021년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 원을 넘기면서 지난 6월 대비해서 40%가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엄청난 전환 속도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를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벤츠나 BMW 같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아직도 10% 남짓인 거에 비교했을 때 현대차 그룹은 친환경차로 전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기아는 20%, 현대차는 17%가 조금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적 요구인 탄소 중립화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즉 수익성 향상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거고 수익성이 향후에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생산 단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초반에 장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로벌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비중이 7.4%에 불과한 만큼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차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도 내연기관차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들 어때요?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나선 LG 엔솔이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실탄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만들려고 해요? 북미의 GM과의 합작 법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다가 13곳의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등 현재 LG 엔솔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북미 지역에 예정된 투자 금액이 유럽 빼고 북미에서만 단순 계산해도 23조 원을 상회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조 원을 상회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LG 엔솔에서 북미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은 거기에 23배입니다.
엄청난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된 금액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회사채를 이용해서 실탄을 마련하고 이 1조를 통해서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그룹 이 합작 법인에다가 투입을 할 것으로 현재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비아디가 테슬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 기준에서 비아디 전기차 출하 규모가 테슬라 전체 출하 규모의 80% 이상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뒤에 10년 넘게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라는 타이틀을 테슬라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비아디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테슬라가 선택한 게 뭐예요? 가격을 내려버렸죠. 올해에 한 해 동안 테슬라가 가격을 수차례나 내렸고 대대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고요. 테슬라는 비아디보다 더 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만큼 시장이 분명 다른 건 맞아요. 테슬라는 뭐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1억대의 전기차를 팔고 있고 비아디는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은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304.3기가와트시입니다. 그 중에서 52%가 CATL과 비아디에서 나왔고요. LG 엔솔과 SK온과 뭐 등등등 국내 배터리에 대한 기업들의 점유율이 생각 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0%나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LF 배터리를 생산하는 CATL은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만큼 LFP 배터리를 사용하려는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IRA 규제 우회를 시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아, KG, 테슬라 등이 LFP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만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매 실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사 LFP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보면은 기아 어때요? 복합 인증 주행거리 210, 테슬라 350,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433입니다. 엄청나죠? 특히나 LFP 배터리의 약점은 저온 주행 거리라고 했는데 저온 주행 거리도 사실상 이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310에서 360으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고요.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 가을에 국내 전기차 시장 시험대에 오르는 LFP 배터리 탑재 국내 완성차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토레스 EVX의 LFP 배터리는 기존 LFP 배터리에 대비 열 안전성이 개선된 비아디의 블레이드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입니다. 원래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약점이 겨울철 주행 문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나머지는 폭발 안정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와 겨울철 주행 문제가 문제였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비아디 블레이드 제품을 탑재한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를 보면은 73kWh에다가 주행거리도 양호하고요. 저온 주행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전문 조사 시장 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는 LFP 저온 주행 거리 손해는 사실이 맞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와 같은 LFP 배터리 모델이
아직도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주행거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가격 메리트 자체가 그 주행거리를 훨씬 더 넘어서는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저온주행에서도 겨울철에도 상당히 높은 주행거리를,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아니, LFP 배터리보다 NCM 배터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K 배터리들은 그럼 큰일 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양극재부터 해서 소재 기업들도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둘 다 만들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만들기에는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즉 국내 기업들이 LFP 배터리 시장까지 장악한다고 했을 때 K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배터리를 선택할 때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격을 내릴 건지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이용해서 고성능 자동차를 사용할 건지 두 가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이 배터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는 K 배터리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토레스가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이미 토레스가 상당한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2016년도 이후로 7년 만에 상반기 흑자를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KG가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우려와 다르게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고요. 토레스의 흥행과 유럽 지역 등으로 판매 확대, 상품성 개선 모델의 연이은 출시 효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받는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인 토레스의 EVX가 언제 나온다고요? 다가오는 9월에 출시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에 따른 시장의 여파, 그리고 토레스 EVX에 대한 사전 예약부터 출시 이후에 나오는 평가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KG 모빌리티는 하반기 실적은 지금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LFP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서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래봤자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만 이런 거 아니냐? 아니요. 9월 달부터 국산 첫 LFP 배터리 전기차 토레스 EVX 이후에 꾸준히 LFP 배터리 전기차가 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만 하더라도 LFP 배터리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고 이미 LF 배터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25년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앞으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사용 차량 비중이 2018년도 8%에서 지난해 40%로 4년간 5배 급성장했는데 앞으로 이 올해와 내년까지 보면은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NCM 배터리만 주목을 했지만 이제는 LFP 배터리 관련주를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시장 주목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대다수 기업이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만큼 강한 시세가 기대가 되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LFP 수혜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탑 머티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LFP 전지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히나 9월 토레스 전기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장의 전반적인 채택률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탑 머티리얼이고요. 얘들이 미국 아워 넥스트 에너지부터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인데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LFP 2차 전지 조립 라인 수주를 얘네들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IRA에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테슬라의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이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델 Y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트럭에도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이지가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의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산화철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산화수 설비의 설계, 시공, 운전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산화철 전문 업체인데 하반기 출시되는 테슬라 세미트럭 LFP 배터리 탑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세미트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시되는 기아에 대한 레이나 혹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나 혹은 테슬라의 모델 Y까지 이제부터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3천만 원 중반대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규모가 커지면은 양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그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월 토레스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부터 해가지고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LFP를 배척하는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FP는 더 이상 중국만의 소유 배터리가 아닙니다. 국내 K배터리 산업들이 뛰어든 산업이고요. 그 산업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러분들께서 사모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